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고등학교 교사가 가르쳐주는 고등학생을 위한 부동산 리터러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리터러시라는 말은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말인데, 문자화된 기록물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죠. 앞에 이제 어떤 대상만 붙이면 무슨 리터러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얘기한 겁니다. 이거는 부동산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고 이해하며 적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있어야지 부동산 리터러시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지인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인데요, 내년에 신축 빌라 전세 사기를 당한 것 아니냐는 그런 얘기였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 복층으로 신혼부부에게 매력 있을 만한 빌라를 소개해주고, 소유권이 이전이 됐습니다. A에게 있던 걸 B, 근데 B 이름 앞으로 세금이 체납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강제 경매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소유자가 A씨였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C의 소개로 임차인 B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전세 계약을 빌라입니다. 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소유자가 A에서 D로 바뀌고요. 물론 이제 임차인은 그대로 있지만, 근데 이 D 앞으로 세금이 체납된 게 있어서 국세청으로부터 압류가 들어왔고요. 그 압류가 아마 이제 경매로 진행할 텐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어쨌든 임차인 B는 전세금을 다 못 받을 확률이 높은 거죠. 자,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A랑 계약할 당시에는 압류가 없었거든요. 공인중개사 C의 말만 믿고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임차인 B가 이제 황당하게 된 거죠. 요즘 이제 영끌족과 갭투자 분들이 좀 어려워하는데, 아무래도 이 지금 찍는 영상이 고등학생을 위한 것이라 보니까, 자, 고등학생들 눈높이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끌족은 대출을 영원까지 끌어모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끌어모을 수 있는 최대한 끌어모은 거죠. 이게 위험할 수 있죠. 또 갭투자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가와 전세가 차익이 적은 집을 고른 후에 전세 세입자를 구하고 그 전세 세입자가 들어갈 주택을 매입하는 것을 말하는 게 이제 갭투자예요. 그러니까 내 돈이 취득세 정도만 들어가고 전세로다가 잔금을 치르는 거죠. 이 갭투자가 왜 위험하냐? 나중에 이제 전세금을 못 빼준다는 거죠.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금리 인상으로 역전세난이 심화됐습니다. 그래서 주택가격이 급락하면서 전세금이 계약 당시보다 하락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이라, 또는 이게 신규 주택에 아파트 전세 물건이 많아 세입주를 못 맞추는 경우를 역전세난이라 그러거든요. 이제 고등학생을 위해서 여기부터 조금 쉽게 하겠습니다. 자가라는 건 본인 집을 말합니다. 소유권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가면 따라붙는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취득세, 부동산을 살 때, 그리고 가지고 있을 때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를 내야 됩니다. 전세란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맡기고 목적물을 일정 기간 동안 사용 수익하는 것을 이제 전세라 그래요. 그러니까 목돈이 한꺼번에 들어가고 2년 뒤에 다시 보증금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를 선호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가령 전세가 1억이다. 그러면 1억을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세를 선호하는 거죠. 월세나, 여기서 월세라는 건 임대 아파트나 기숙사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임대인에게 월 단위로 금전을 지급하고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보통 거주형 때는
자가, 전세, 월세가 있습니다. 월세는 달마다 이게 이제 그 임대 보증금 대비 그 차액, 예를 들자면 뭐 1억의 보증금을 냈어야 되는데 전세로 그걸 못 맞추니까 뭐 1,000만 원에 한 80만 원 정도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거액의 보증금만 주고받고 월 단위의 금전이 없으면 전세고요. 월 단위의 금전이 오고 가면 월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월세를 내냐, 그 따박따박 달마다 그 주인에게 어쨌든 그 월 단위의 금전을 주느냐, 월세를 지급하면 그게 월세고요. 그게 없으면 이제 전세입니다. 물론 전세와 월세의 절충인 반전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자가, 전세, 월세. 자가란 소유권을 내 것으로 해서 내가 사용 수익하는 건데 취득에 대한 세금과 보유에 대한 세금이 있을 수 있고요. 전세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월 단위는 없는 거예요. 월세는 안 내고 2년 뒤에 또는 그 이상으로 재계약을 맺었다면 다시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을 말하고요. 월세란 월 단위로 월세를 지급하는 거예요. 세를. 그걸 월세라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전세를 선호하는 이유가 달마다 나가는 돈이 없다는 거죠. 근데 아까 그 지인 같은 경우는 전세로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그 건물 등기부 등본, 여기서 이제 등기사항 증명서인데요. 이거 부동산에서 해줍니다. 그래서 채권 최고액과 전세금을 합쳐 70% 가령 뭐 1억이다 그 집이, 그러면 7천만 원 정도를 전세금을 들었다. 그럼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또 아까 경우처럼 계약하기 전에 공인중개사에게 집주인의 국세 완납 증명서나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요구해야 됩니다. 이게 생각 외로 그 돈이 클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압류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는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겁니다. 요거 이제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전세금에 대해서 0.128%에서 0.218%가 수수료를 내야 되고 또 까다로운 가입 조건이 있습니다. 이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작정하고 속이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주인하고 공인중개사하고. 그래서 무엇보다 이 경제교육 강화를 통해서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필수제로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이제 학교 현장에서 이렇게 경제교육을 통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듣는 아이들은 많이 없어요. 이게 닥쳐봐야 알지 아직 그 학생들이 뭐 집을 얻는다든가 뭐 집을 구입한다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피부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교육적인 효과는 좀 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자가, 전세, 월세, 뭐 영끌족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제 그 방송을 통해서 많이 안 되는 인원이지만 뭐 이 인원들이 뭐 이렇게 본인들의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이 됐다 그러면 향후 사회에 나가서도 아마 뭐 전세금 때문에 곤란을 당하는 일이 없지 않을까, 이런 바람에서 제가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내 아이를 위해 부모도 교사도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부모님들도 자식들에게 이 부동산 교육을 좀 해야 되고요. 물론 이제 경제 교육입니다. 그리고 교사들도 이런 경제 교육 강화를 통해서 어쨌든 정말 그 사회에는 정글이잖아요. 잠시 잘못하다간 속임수에 넘어가고 누군가의 꾀임에 넘어가서 내 소중한 자산을 잃을 수도 있는 기회이잖아요. 청년 때부터 모아둔 돈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을 회복하는 데는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정말 안타까운 게 소중히 모은 돈을 단 그 한 건의 실수로 이렇게 잃어버린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이런 사기범, 전세 사기범들을 처벌하는 게 가장 우선이겠지만 뭐 예전에는 사기 없었습니까? 지금도 사기 있고 앞으로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인간의 욕망인데요.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는 한 아마 사기꾼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육도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부모님 또는 교사들은 나름대로 좀 학생들에게 뭐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가르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